추진위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기간은 언제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절차법이라고 했고요. 약칭 도정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기 위해 추진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설립은 어떻게 가능한지, 자, 3,500명을 가정했을 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는 350명을 추진위원을 둬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법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350인 한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0명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100명으로 한정을 했을 때 만약에 소유자의 권리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에 의해서 100인 이하로 갔을 때는 추진위를 다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는 제가 여유있게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니 120명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추진위원회에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미리 쓴 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수는 알겠죠. 100명일 때 50명과 50명, 이게 반수입니다. 그러면 과반수는 이 반을 넘었다 해서 51명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5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 이 별지 4호 서식에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사항을 쓰고요. 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을 120명을 여기다 쭉 기재하게 됩니다. 그 후 여기다 동의를 해서 이 용지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검인을 저희가 3,500장 이상을 받아와서 그 중에 과반을 받아서 제출하면 정비사업으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냐?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장과 감사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총해서만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은 추진위의 승인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모든 서류를, 관련 서류, 회계,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 자격 요건은 조합의 임원회 조건과 동일하게 5년 이상 소유하였거나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OR.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둘 중에 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추진위원회는 도대체 뭐를 하는 것이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5조에 가면 추진 업무 등 하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자 선정.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설계자 선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업체라고 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우리 법원단지만의 운영 규정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 조합 설립에 대비해서 조합 정관의 초안을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진구하게 됩니다. 동의서의 진구라는 것은 동의서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때 동의서는 추진위 설립 동의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또 구역 지정 동의서, 전에는
각기 받았지만 지금은 추진위는 50%의 동의고요. 구역지정 50%고요. 조합설립 75%입니다. 자, 추진위 동의서에 한번 동의하신 분은 구역지정 동의서에 동의 안 하셔도 되고요. 조합설립에 동의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한번 한 동의서 가지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 수립하는 동안에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에 대해 이미 75% 이상 확보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참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만은 되었다라면 조합 설립 때 구역 지정 이후에 바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으므로 저희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단계마다 제가 가실 때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 업무에서 8번째, 이제 조합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할 건데 그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하는 것까지가 우리 추진위원들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추진위원들의 업무인 것이고요. 요 단계가 지나면 창립총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립총회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추진위원들이 이제 전부 다 추진위원회 일이 없어지겠죠. 조합 설립이 됨으로써 조합 설립 후에 인계하는 날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냐 라는 게 아니라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다시 이사, 감사, 대의원이라는 걸 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추진위원분들이 대부분 대의원으로 많이 가시게 됩니다. 이 대의원도 추진위의 업무와 거의 비슷한 대의원이나 추진위원은요 의결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넓게 말해서 저희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의결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모든 업무의 심의기관인 것이고요. 대의원회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 추진위원이나 대의원은 우리 조합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부해서 우리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조합을 다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주분들이 여쭤보셨던 것들 대체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위원회 업무까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신속통합계획 선정 이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권리선정일은 무엇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사고 팔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질문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선정 기준일이라는 것은요, 자,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리선정 기준일은 즉 말하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요청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선정 기준일은 우리는 25년 4월 4월이 아니라 2월입니다. 2월 21일 이날이 법원단지의 권리선정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권리선정 기준일은 즉 이 날짜 전까지 신축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구축은 상관없고요. 신축일 때 준공을 득했냐 안 했냐, 신축일 때 준공을 득한 날이 이 기준일 앞이면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단지는 대부분 권리선정 기준일과 해당 사항이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신축이다라면 이 부분은 권리선정 기준일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제일 먼저 달라질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오늘 될지 한 달 뒤에 될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요. 결정고시를 해서 날짜를 정해줍니다. 언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래하신 분들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 날짜 요 앞에 거래하신 분들은 허가 없이 몇 개월 후에 잔금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이 5월 30일이다 라고 예정입니다. 5월 30일이라고 정해졌다라면 5월 30일 이전에 5월 29일 날 계약 기준입니다. 계약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5월 31일부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자, 먼저 가계약이라는 걸 먼저 씁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중개사님들이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 매매하실 때 중개사 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가계약을 하시면서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내용을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불허가가 났을 때 그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라는 이런 특약사항을 좀 넣어서 거래를 하시길 바라고요. 가계약 쓴 다음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구청에다 하겠죠.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허가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허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이 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을 때 매매 조건입니다. 자, 매도자는 파는 사람이죠. 집주인. 이 사람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가를 득하였다라는 그 성립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하셔야 되고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입주 후에 2년 의무거주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임대사업자.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승계요건입니다. 승계요건. 자, 요렇게 해서 한 사람과 요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은 할 수 있는데요. 이 무주택자는 다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다른 곳에 있다라면 1주택자는 이 집을 팔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다든가 이 집을 팔고 요게 새로운 주택이라는 것을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러한 조건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아무 때나 팔 수는 있으나 매수자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미리 좀 참고하시고요. 더 많은 것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기 법원단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소유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던 부분이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더라면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촬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의 제약과 제가 또 아는 것이 짧다 보니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시는 분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물어볼 게 없습니까? 아니면 다 알아서 물어볼 게 없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 외에도 질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차근차근 단계마다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문자나 소식지 또는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수호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